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제 설명들에서는 이제 기업용 GPU와 콘슈머 GPU, 엔터프라이즈 GPU와 그런 것들을 비교했는데 도대체 고객들한테 이렇게 비싼 GPU를 1000만원 넘는 이런 GPU를 요구할 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콘슈머 GPU가 더 싸고 가성비가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업 담당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GPU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극한의 조건에서 이 최대 3년까지 24시간 돌려놓은 것을 이제 가정하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발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버 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네, 그렇죠. 패시브나 또는 액티브 관련해서도 콘슈머 GPU에서는 액티브도 어느 정도 이게 그 발열에 대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데 그 콘슈머 GPU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GPU에서는 그런 좀 더 공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엔터프라이즈 GPU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발열 이슈 같은 게 통해서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량 문제에서도 만약에 이게 고객이 한두 개 GPU를 가지고 이걸 사용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8개 이상의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력량 만약에 이게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뭐 40개, 뭐 8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은 그 전력량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공간 제약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지원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콘슈머 GPU에서는 일부만 지원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GPU 간 P2P나 RDMA 그리고 스토리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는 콘슈머 GPU는 이 RDMA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GPU끼리의 통신을 이제 CPU 간섭 없이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드 간에서도 CPU 통신 없이 GPU끼리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스토리지도 CPU 통신 없이 이제 스토리지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슈머 GPU는 그런 것들을 일부만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메모리 같은 부분에서도 만약에 내가 많은 용량의 큰 모델을 필요로 한다면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A180기가까지 지원하는데 반해서 콘슈머 GPU 같은 경우에는 3090 같은 경우 최대 24기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많은 메모리를 요구한다면 많은 콘슈머 GPU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을 돌리는데도 아마 큰 성능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되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3년 이상의 워런티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게 대량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콘슈머 GPU는 보통 ID당 뭐 1개나 뭐 그런 식으로 판매 정책이 정해진 데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장애 이슈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대량 판매라는 거는 한 고객이 여러 개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쪽은 그거를 제약을 두는 게 요새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채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수요가 이상한 대로 많이 빠지니까 그런 거 제약하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제약도 있고 네. 아예 엔비디아에서는 이 콘슈머 GPU를 고객한테 뭐 데이터 센터용이나 연구용 뭐 그런 GPU로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판매 제한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RTX 그리고 코드로 같은 경우에도 콘슈머 GPU와 대비해서 좀 더 그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마야 같은 고급 전문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콘슈머 GPU는 뭐 특화되어서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드로를 사용해서 안정성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모자이크 기능, 뭐 싱크 카드를 통해서 모니터를 최대 싱크 카드 2개를 사용하면 최대 32개까지 사용 가능한데 그런 기능들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나 아니면 고용량 메모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OEM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정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콘슈머 GPU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게 그 뭐
워크스테이션을 돌리거나 그런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역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콘슈머 G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급 칩셋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은 A40, RTX A6000, RTX 3090 같은 경우 그 GA10이라는 동급 칩셋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칩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하고 콘슈머 GPU로 나누는 게 이 A40과 A6000은 콘슈머고, A40과 A6000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고, RTX 3090 같은 경우에는 콘슈머 GPU인데, 그 A40 같은 경우나 A6000 같은 경우에는 ECC 메모리를 지원하고, 이런 3090 같은 GPU에는 ECC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모리도 2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48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면은 3090은 2개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력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드를 구성할 때 발열 이슈가 있기 때문에 8GPU 이상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3090 같은 경우에는 한 서버에 간격을 두어서 이게 이격거리를 둔다고 보시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8GPU 서버여도 4GPU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게 점점 서버가 많이 늘어난다 하면은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RTX 300 같이 이런 컨슈머 GPU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AS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AS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딜리버리 이슈나 뭐 그런 이슈 제외하고도 이 3090 같은 경우 제품 사이클이 되게 짧기 때문에 한 6개월 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내가 이제 받아보고 싶어도 이 제품이 없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쭉 말했는데도 네. 기업에서 이런 컨슈머 GPU를 쓰는 기업들이 꽤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기업용에서도 이제 막 그렇게 막 고급 작업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성비 때문에 이런 딥러닝 쪽이나 뭐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부분에도 콘슈머 GPU를 활용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공간 활용이나 내용이 이제 GPU가 뭐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엔터프라이즈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콘슈머 GPU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